낮에는 제법 덥고 저녁에는 또 쌀쌀하고 일교차가 아주 심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 칩을 이제 거기서 분리해내는 웨이퍼 한 장을 들고 흔드는 이 사진. 이 사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진이지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사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 사실 단순한 반도체 전쟁이 아닌데요. 그 뒷얘기까지를 상상하게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이라는 건 앞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면서 확산되게 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닥치게 될 산업 현장이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웅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지요. 말하자면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 인류적인 산업시대의 대두, 그것을 앞둔 G2,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두 나라 간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다양한 그 단계를 거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산업혁명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오늘까지는 그래도 소위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비교 우위론적인 이제 산업 발전 체계, 이것을 어느 정도 유지해 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어느 나라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자기네 국력이나 조건으로 봐서 유리하고, 어느 나라는 또 그것과 다른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이거를 자유교역을 하면 양국에 다 이익이 된다. 이게 이제 비교 우위론인데,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무역은 자유롭게 이제 별도의 국가 이기주의에 의한 법률적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무역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컴퓨터라고 하는 이 참 기가 막힌 물건이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양쪽에 있어서 모두 급진적으로 이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인류가 일찌감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모든 산업,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모든 산업이 이 컴퓨터라는 기술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애플이 만들어내는 이 운영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제 인간들이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무슨 일이든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 모두의 전 인류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구글에 의존하지 않고는 자료 검색 같은 거 이거 수집 같은 거 참 용이하지 않고 통계 사업 같은 거는 거의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 세계 정밀 지도를 다 확보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5G 또는 6G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야만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지금 세계는 이런 상황 속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 세계는 하드웨어 측면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하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있어서까지도 이제 나노 단위로다가 칩을 프린팅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단계 넘어서
양자 컴퓨터가 곧 나온다. 생체 컴퓨터가 곧 나온다. 과연 그런 컴퓨터들이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일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나노칩으로 되어 있던 이 컴퓨터에 약 12,000배의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숫자를 대기도 합니다만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생체칩이 나오게 되면, 생체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생명체하고 컴퓨터하고 막바로 교류하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뭐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계신 이제 AI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일체에 관한 것들, 이게 전부 컴퓨터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작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지구상에서 진행되게 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누가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첨단 기술을 먼저 확보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결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시스템들은 전부 특허로다가 통제가 되고 있어서 누가 먼저 이 세계를 장악하느냐, 이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관련된 절체절명의 과제가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 턱 밑에 닥치고 있는 내일의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옛날처럼 뭐 우리는 이거 만들게 너희는 저거 만들어라 이런 시대가 아니고 승자 독식의 시대. 영어로 하자면 all or nothing 게임이라는 거죠. 전체를 먹든지 아니면 홀라당 빈털터리가 되든지 그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반도체하고 히토류, 반도체를 이제 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히토류들, 이런 것들을 놓고 벌이는 이 전쟁은 한가한 게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누구든지 거기서 우월적 위치를 먼저 점령하는 자, 완전하게 석권하는 자, 그 자 밑으로 나머지는 전부 그 자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 게임인 거죠. 조금 직접적인 언어를 쓰자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 또 보시는 저 전투기들 쭉 늘어서 있는 거 보시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 반도체 칩 전쟁을 하면서 보여주는 전투기 훈련 게임 쇼입니다. 대규모 공중 지원기 훈련 사진입니다. 여기에 지금 쭉 늘어서 있는 이 비행기들이 중국하고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는 기종들인데요. F-35A라는 거죠. 이 행위를 지금 미국은 노골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특히 중국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최종적 상황에 가게 되면 무력 전쟁이라는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시위죠. 이러한 이제 미중 간의 생존 게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이라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고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는 먼저 채널 24K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러 번 미중의 안보 경제 전쟁의 가장 제1선 전초기지에 놓여 있다라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보내드린 동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이 만일 대결하게 된다면 제주도는 그 정중앙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나라 살림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권력의 연장, 집권의 연장, 여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무슨 적폐청산 따위 정치 공작에나 매달리고
시대 상황에도 맞지도 않고 현실적인 대책을 갖지도 못하는 수구적인 민족주의, 감상적 통일론이 종중 종북 소리를 듣는 그야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국가 전략, 이런 이야기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눈을 가리는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겠죠. 현재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미국이냐 중국이냐 누구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양쪽에서 다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만은 살리자라는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입장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전 지구적 조건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피할 수 없이 강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지지하는 쪽, 그쪽 집단들과 힘을 합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죠. 그랬다가는 중국에게 뭘 당한다, 뭘 당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은 중국과 절연한 상태에서 60여 년을 살면서 발전해 왔고, 또한 중국에서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것을 미국 측에 속해 있는 나라들에서 다시 그 지분을 회수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무슨 중국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내고 그 방향을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집권 세력들이 해야 할, 그게 당연한 책임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한 선택을 할 때에 중국은 아마도 오히려 우리에게 양보하고 사정하러 달려들 겁니다. 중국이 그래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열어갈 만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쓰여야 할 자리에 쓰여지지 못하는, 길러야 할 사람들이 길러지지 못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 힘이 있어서 마구 돈을 뿌려댈 수도 있다는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재정을 써야 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줘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모든 길을 열어내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골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한다는 분들, 오직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애국의 일념을 본인들의 유일한 소신으로 삼아주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